안녕하세요. 이타이 건조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제 120일의 건축전기설비기술사 1교시 문제 해설을 이어서 해 나가겠습니다. 자, 이제 4번 문제고요. 이 4번 문제는 여자 도립전류에 대한 부분인데 이 여자 도립전류는 비율차동 계정기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는 유형이기 때문에 반드시 변압기 보호 방식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비율 차동 계정기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변압기 여자 도립 전류에 대한 내용들은 꼭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걸 정리를 하실 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관연도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하셔야 된다고 제가 항상 강조를 하고 있죠. 10년치 정도의 문제를 분석해 봤더니 한 7, 8문제가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은 뭐 자주 출제되는 유형들이 예를 들어서 비율 차동 계정기 적용 시 고려 사항, 그 다음에 뭐 동작 특성, 동작 원리, 적용 시 문제점, 뭐 이런 것들이 유사한 형태, 같은 유형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2번과 4번 문제도 이제 같은 유형의 문제인데 정정을 하는 겁니다. 비율 차동 계정기 정정. 자, 이 비율 차동 계정기 정정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단순한 문제들은 손대도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4번 문제와 같이 이렇게 복잡하게 계산을 해서 뭔가를 값을 구해내가지고 여기에 여러 가지 요소들을 적용해서 그 정정값을 계산하는 문제는 답은 거의 비슷하지만 이 과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런 문제는 손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문제도 현재 어떤 수치들을 집어넣어서 정정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비율 차동 계정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30에서 한 40%의 탭을 가지고 정정하고 있는데요. 답은 정해져 있지만 이렇게 정확한 어떤 수치를 계산하게 되면요, 그 과정이 조금 복잡합니다. 뭐 y 델타 변환해야 되고 뭐 건수비에다가 뭐 부종합 비율도 구해야죠. 뭐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웬만큼 연습하지 않고서는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꼭 풀고 싶으신 분들은요, 과거 기출 문제를 보시고 그거를 확실히 정리해가지고 확실히 푸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손대도 되는데 내가 한 번도 풀어보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런 유형의 문제는 손대지 않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이제 뭐 비율차동 계정기 이제 변압기 결선이니까 변압기 결선이 y 델타면 뭔가 이제 위상이 30도, y 결선과 델타 결선이 30도 위상의 변이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 성간 전압과 뭐 상전압의 어떤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뭐 반대로 결선한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이런 것들은 써주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오동작 방지를 위한 세 가지 방법. 요게 요번에 출제된 문제하고 동일한 카테고리에 속하는 그런 문제의 유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비율 차동 계정기라는 것이 혹은 변압기 보호 방식이라는 것이 혹은 여자 도립 전류와 관련된 문제라는 것이 유형이 한 두세 가지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두세 가지 유형에서 자주 출제되는 그런 어떤 난이도, 그 다음에 범위 이런 것들을 선정하셔서 공부의 어떤 그 방향, 뭐 수험 범위를 이렇게 정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문제 해설로 들어가겠습니다. 문제 해설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두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가 여자 도립 전류 발생 원리에 대한 부분을 물어봤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파형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이게 되게 단순합니다. 자, 그림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가 다시 이제 덧입혀서 그려 드릴 건데요. 여기에 계통이 이렇게 전압이 이러한 파형을 가지고 있다. 정연파의 전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 무부하 상태에서는 2차 측에 부하가 걸리지 않기 때문에 이 변압기 회로의 1차 측에는 여자 전류만 흐른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때 여자 전류가 흐름으로 인해서 이 유기 기전력을 발생하는 자속이 만들어지는데 이 유기 기전력을 만들어내는 이 자속은요, 전압과 90도의 위상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자 전류에 이제 흐르는 그 전류는 90도 지상 전류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파형이 90도 뒤로 미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을 수식적으로 증명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렌츠의 법칙, 뭐 패러데이 법칙, 뭐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는데 렌츠의 법칙은 뭐 기전력의 이제 방향에 역기전력의 방향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 놓은 법칙이겠죠. 그래서 이 자속의 변화량에 반대해서 기전력이 유기가 된다라고 해서 이제 마이너스 n dt분의 d 파이라고 이제 되어 있고요. 이 자속의 변화량을 시간으로 미분하니까 요게 이렇게 이제 삼각함수가 이러한 형태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압이 가지고 있는 사인파, 사인 오메가 t라는 파형에다가 90도 늦어지는 것만큼 이 파형이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마이너스 90도가 붙는 겁니다. 오메가 t 마이너스 90도. 그 다음에 파형으로 그리면 이 파이 m이라는 게 2라는 유기 기전력보다 90도 뒤로 밀리게끔 되어 있는 거죠. 자, 이런 파형을 가지고 있고요. 자, 이걸 기본으로 해서 여자 도립 전류가 왜 생기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그림을 잘 보셔야 되는데 여자 도립 전류는요, 그림을 외우는 게 중요합니다. 이해하시고 외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만 잘 되면
거기에 이제 살을 붙여서 약간 부연 설명을 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이러한 경우가 이제 최악의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여자 도립 전류는요, 변압기를 개방했다가 이제 다시 투입할 때 여자 도립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이 변압기를 개방했다가 다시 투입할 때 자속이라는 게, 잔류 자속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변압기를 개방하게 되면 전압이 없어지죠. 없어지는데 일정 기간 동안은 그 변압기 안에 남아있는 자속이 없어지지 않고 일정한 값을 유지해 줍니다. 얘를 잔류 자속이라고 하는데, 이 잔류 자속 파이 R이라는 것이 여기처럼 이렇게 플러스의 값을 가질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의 값을 가질 수도 있는데, 지금 플러스의 값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가정하고, 이때 변압기를 예를 들어서 요 지점에서 전압이 0이 되는 지점에서 이제 투입을 하게 됩니다. 자, 전압이 0이 되는 지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기전력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변화되는 요 A라는 지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변화되는 B라는 지점이 있습니다. 어떤 지점에 변압기를 투입하느냐, 그 다음에 잔류 자속이 플러스의 값을 가지고 있느냐, 마이너스 값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자 도립 전류가 흐를 수도 있고 안 흐를 수도 있는 겁니다. 변압기를 개방했다가 투입한다고 해서 항상 여자 도립 전류가 흐르는 게 아니라 그 여러 가지 조건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여자 도립 전류가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생기더라도 그 값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안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조건이 최악의 조건인데, 지금 잔류 자속이 플러스의 값이 요만큼 파이의 R만큼이 지금 남아있는 상태에서요, 이 전압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변화되는 상태에서 이 차단기를 투입하게 되면 전압이 이렇게 변화가 되기 때문에 자속은 전압보다 현재 90도 늦은 지상으로 변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자속이라는 게 원래는 이러한 파형으로 이렇게 변화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러한 파형으로 변화가 돼야 되는데, 얘를 투입하는 요 시점에서 얘가 이렇게 변화가 돼야 되는데, 얘를 투입하는 요 시점에서 자속은 원래 스타트할 때 마이너스 값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기준점이 여기면 자속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변화가 되거든요. 이러한 식으로 변화가 되는데, 여기에 잔류 자속이 파이의 R만큼이 존재하기 때문에 얘가 스타트점이 파이 R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시작하는데 원래 얘는 요만큼이 플러스 파이의 M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밑으로 떨어지는 요 값이 마이너스 파이의 M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크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크기가, 여기서부터 좀 지점을 해서 다시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크기가 2파이의 M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파이의 R만큼의 잔류 자속이 남아있으니까 얘하고 얘를 더하니까 요 값과 요 값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자속이 큰 폭으로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자, 이때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 자속이라는 게 변압기에 이렇게 뭐 권선을 이렇게 감게 되면 자속이 여자 전류가 흐름으로 자속이 이렇게 통과하게 되는데, 이 자속을 지나는 이 자로의 어떤 그 통로가 좁으면 자속을 흘릴 수 있는데 한계가 생기는 거죠. 얘를 자기 포화라고 하는데, 얘가 일정한 값, 예를 들어서 이러한 자로를 통해서 자속이 100웨버만큼만 통과시킬 수가 있는데, 얘가 200웨버라든지 얘보다 훨씬 큰 뭐 300웨버라든지 아니면 뭐 120웨버라든지 이거를 초과하는 값이 되면 더 이상 자속을 통과시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상태가 되면 이 포화되는 지점이 여기라고 하면 얘를 넘어가게 되면 이 부분은 자속의 변화량이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걸 이제 뒤에 그림을 보시면 이러한 형태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속이 일정한 값 이상이 되면 포화 현상이 발생이 되면서 정연파의 모양으로 변화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기서 포화가 되니까 이 위로 못 올라가고 이렇게 평평하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평평한 파형이 나옵니다. 이렇게. 자, 이거 조금 더 진하게 그릴까요?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이 평평하게 포화가 되면서 여기서 자속의 변화량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자속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이 부분에서 이 리액턴스의 요소가 원래는 2파이 F의 L이라는 요소고요. 이 L이라는 것은 이제 파이에 비례해서, 자속에 비례해서 발생이 되는데, 이때 주파수 요소가 있어야지만 이 리액턴스가 어떠한 오음의 값을 가지게 되는데,
이 주파수가 여기는 0이지 않습니까? 평평하니까. 그래서 얘가 0이 되니까 이 리액턴스가 거의 0에 가까운 값이 되고 변압기는 또 저항도 상당히 작은 값을 가지니까 변압기가 갖고 있는 임피던스가 굉장히 작은 값, 거의 0에 가까운 값이 되는 거죠. 0은 아니지만. 자, 이러한 요소 때문에 이 자속이 이렇게 변화가 된 요소는 원래 전류가 이러한 파형으로 이렇게 정연파의 모양으로 이렇게 변화가 돼야 되는데 얘는 뭐 이렇게 올라갔네. 이렇게 변화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평평해지니까 자속의 변화량이 없으니까 여기서 전류가 이렇게 해서 뭐 이러한 형태로 쭉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전류가 여자 도립 전류에 해당이 됩니다. 즉 자속의 포화에 의해서 자속이 일정치 이상으로 증가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이 된다. 자, 요건요 두 가지 요소가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가 뭐냐? 잔류 자속이라는 게 존재한다. 자, 그 다음에 이 자속이 변화되는 시점, 스타트되는 시점에 따라서 이제 이 값이 틀려지게 되는데 요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차단기를 투입하는 어떤 그 시점에서 요 그림에서 보시면 얘는요 운이 없게도 지금 전압이 0인 지점에서 얘가 차단기를 투입했기 때문에 자속은 이 마이너스 최대값에서 플러스 최대값으로 올라가니까 이런 형태로 변화가 되거든요. 그런데 차단기를요 재수가 좋게도 전압이 최대인 지점에서 투입하게 되면 자속은 90도 이상이 늦어지기 때문에 스타트는 반드시 0의 지점에서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얘는 이렇게 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얘처럼 위로 안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에 잔류 자속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얘는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잔류 자속, 즉 잔류 자속과 그 다음에 전압의 그 차단기 투입 시점의 전압, 그러니까 잔류 자속과 뭐가 영향을 미치냐면 차단기 투입 시 전압의 위상. 최악의 조건은 뭐냐면 전압의 위상이 0인 지점에서 투입했을 때 0인 점. 그 다음에 최상의 조건. 변압기 여자 도립 전류가 최소가 되는 지점은 전압이 최대나 최소가 되는 이러한 지점에서 투입했을 때 여자 도립 전류가 작아지고요. 그 다음에 최악의 조건은 전압이 0이 되는 조건이면서 잔류 자속이 존재할 때 이 두 가지가 같이 결합이 되면 상당히 큰 여자 도립 전류가 흐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자 도립 전류에 대한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제가 뭐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여자 도립 전류로 인해서 발생되는 어떤 문제에 대한 그런 어떤 방제 대책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자 도립 전류에 대한 그 개념을 제가 좀 설명드렸는데 이 여자 도립 전류는요 사고 전류가 아닙니다. 이 특성을 알고 계셔야 돼요. 여자 도립 전류는 첫 번째 사고 전류가 아니다. 그 다음에 이 크기가 뭐 전격 전류의 수배에서 한 뭐 10배 정도 크기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속 시간이 여러 가지 뭐 요건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수 사이클에서 그러니까 0.00 몇 초에서 수십 초까지 지속이 됩니다. 요 세 가지의 여자 전류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이 여자 전류는 자동적으로 없어집니다. 이렇게 여자 전류가 상당히 이제 큰 값인 거죠. 큰 값이면서도 사고 상태가 아니니까 이 차단기가 얘를 그 차단하기 위해 동작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자연적으로 없어지는데 여자 도립 전류가 발생이 될 때마다 차단기가 동작하게 되면 그 하부에서 계속 정전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차단기가 동작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속 시간이 수 사이클 0.01초에서 뭐 10초, 뭐 15초, 뭐 이렇게 요 시간이 이제 변동이 되는데 그렇게 길진 않다. 자,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여자 도립 전류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부작용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개전기 오동작입니다. 왜냐하면 얘 같은 경우에 전격 전류에 수배에서 한 10배 정도 전류가 흐르니까 부하 전류보다 엄청 큰 전류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 전류에는 차단기가 동작해줘야 되는데 여자 도립 전류는 10초 이상 지나게 되면 얘가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장비들이 사용되어질 수 있게끔 유지를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자 도립 전류에 의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로부터 보호장치, 오동작, 방지 대책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내용을 좀 정리해 두시면 되고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첫 번째는요. OCR, 과전류 개전기에 의해서 여자 도립 전류에 오동작하지 않도록 세팅하는 겁니다. 이건 되게 쉬워요. 이 그림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비율 차동 개전기라는 걸 쓸 겁니다. 자, 첫 번째.
OCR 과전류 계정기에서 TCC 세팅에서 고장 전류가 흐르는 시간하고 이제 차단하는 시간, 뭐 요 관계를 나타내는 게 TCC 곡선이라고 하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되게 단순합니다. 여자 도립 전류가 요만큼 전류가 흘러요. 자, 흐르는데 얘가 지금 현재 0.1초 되는 그 지점에다 여기 이 점을 딱 찍습니다. 찍고요. 어떻게 하냐면 OCR의 TCC 곡선을 얘보다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끔 만들어줘요. 얘를 탭과 레버를 조정하게 되면 이 곡선을 좌우로 상하 좌우로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 기울기도 뭐 반환시냐 강반환시냐 뭐 초강 반환시냐 이거에 따라서 기울기도 이제 바뀌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여자 도립 전류의 지점보다 TCC 곡선을 위로 올라가게끔 만듭니다. 자, 얘가 올라가는데 단 TR의 열적 한계 곡선보다는 얘가 밑에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어떠한 전류가 흘렀을 때 이 밑에 있어야지만 얘가 보호계정기에 의해서 열적으로 어떤 한계값을 넘기 전에 차단기를 먼저 동작해서 변압기를 보호할 수가 있겠죠. 여기 보시면 TR의 단락 강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엄밀하게 따지면 서머 리미트 커브라고 해서 열적 한계 곡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제조사, 변압기 제조사가 제공해주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가지고 이 곡선 밑으로 이 OCR의 동작 특성 곡선이 들어가게 만들고 그 다음에 얘가 존재할 때 이 하부에 변압기 여자 도립 전류에 대한 요 포인트가 요거보다 밑에 내려가게끔 세팅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자 도립 전류가 흐르더라도 차단기는 동작하지 않겠죠. 자, 요게 OCR TCC 세팅 기법이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 다음에 비율 차동 계정기에 있어서의 이 오동작 방지 대책은요 단순합니다. 자, 일단요, 여자 도립 전류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아까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뭐가 있냐면, 이 여자 도립 전류는요, 우리 그 해설서에도 제가 정리해놨는데, 이고조파가 이 안에 흘러 들어가 있어요. 이고조파는 일반적으로 발생되지 않는 고조파입니다. 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데에도 들어가 있겠지만, 유독, 변압기 여자 도립 전류에는 엄청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고조파가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됩니다. 함유량이 높다라고 하면, 얘는 사고 전류가 아니라 여자 도립 전류이기 때문에 계정기가 동작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걸 이제 이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걸 이용해서 이제 그 보호하는 방식을 말씀드릴 거고, 요 전에 요건 되게 단순한 방식인데 감도 저하법이라고 해서 얘는 여자 도립 전류든 여자 도립 전류가 아니든 뭐 사고가 발생이 되든 사고가 발생이 되지 않든 간에 변압기를 개방했다가 오픈했다가 이제 얘를 투입하게 되면요, 이때는 일정 시간 동안 무조건 이 비율 차동 계정기가 동작하지 않도록 억제하는 겁니다. 감도 저하법. 자, 여기 27번 계정기가 있는데 요거는 뭐 두 가지 기법이 있어요. 우리 교재에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27번 계정기가 부족 전압 계정기거든요. 얘가 부족 전압 계정기의 투입 시 순간 전압강을 이용해서 얘가 동작해서 이 OC라는 코일이 이제 동작 코일인데 여기에 그 동작 전류가 흐르지 않도록끔 해서 그 변압기의 1차 측에 차단기를 투입했을 때 일정 시간 동안 어떠한 경우라도 계정기가 동작하지 않도록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감도 저하법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를 차단기를 투입하면 도립 전류가 빵 흐르면서 여기 전압 강화가 생기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정상적인 전압보다 전압이 떨어지게 됩니다. 전압이 떨어지게 되면 27번 계정기가 동작해서 이 접점을 붙여줘요. 자, 그러면 이때 이 비율 차동 계정기를 동작시키는 전류가 여기서 요렇게 해서 돌아줘야 되는데 이 접점이 붙어버리면 이 OC라는 코일의 저항 성분, 임피던스 성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 접점이 붙어버리면 일로 전류가 흐르는 게 아니라 이 위로 이렇게 전류가 흘러버려요. 그러면 OC의 감도가 저하가 되면서 일정 시간 동안 계정기가 동작하지 않도록 하는 거죠. 이게 감도 저하법의 어떤 그 동작 흐름의 어떤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여기 감도 저하법인데 문제는 뭐냐면 진짜 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 얘가 무조건 일정 시간 동작하지 않도록 하니까 사고 전류가 얘 때문에 일정 시간 흐르기 때문에 변압기라든지 뭐 케이블이라든지 여기 연결된 직렬 기기들에 상당히 큰 데미지를 주겠죠. 이게 단점입니다. 그래서 얘는 일반적으로 잘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고조파 억제법을 좀 보겠는데요. 요거는 제목이 잘못됐습니다. 요거는 비대칭파 저지법이고요. 고조파 억제법은 이제 거기 우리 교재에 보시면 그림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건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 거고. 비대칭파 억제법은 뭐냐면 여자 도립 전류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자 도립 전류가 함유가 되어 있으면 이렇게 상부와 하부에 이 전류의 파형 자체가 대칭이 아니에요. 비대칭이 됩니다.
이렇게 비대칭이 됐을 때는 여자 도립전류라고 가정을 하고 얘를 동작시키지 않게끔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지 않게끔 해주는 거예요. 비대칭파가 되면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억제 코일 쪽으로, 그러니까 RC2와 RC3가 있는데 이쪽으로 이제 이 전류가 흐르면서 여기가 이제 억제 코일이 들어가 있는 부분 여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전류가 뭐 어떤 형태로 흐르든가 이렇게 흘러서 동작을 시키지 않도록끔 하고요. 대칭적인 성분이 들어왔을 때만 동작하도록끔 만들어주는 게 비대칭파 저지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고조파 억제법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여자 도립전류에 이고조파가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고조파가 포함이 됐을 때는요, 거기 보시면 동작 코일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기본파 필터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기본파 저지 필터가 있고 여기에 뭐 억제 코일 RC가 있고 여기에 OC가 있을 겁니다. 자, 기본파가 흘렀을 때만 이 기본파에 의해서 이쪽으로 OC 코일을 동작시키는 전류가 흘러 들어가고, 기본파 이외에 다른 어떤 고조파가 함유가 되면 걔가 이렇게 흘러서 억제력으로 동작하게끔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게 고조파 억제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용 자체는 굉장히 쉽죠. 쉽고요. 여기 나와 있는 그림들을 잘 정리해서 암기를 해두시고 그 동작 원리에 대한 부분을 한번 설명을 좀 해보시고 이러면 충분히 답안지를 잘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자 도립전류와 관련된 문제 해설은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